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김 변호사님과 제가 교통사고의 전형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모아서 네.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볼 첫 번째 사례는 네네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신호- 이제 아래쪽 차선이 위로 올라오는데 오른쪽 차선이 우회전을 할 경우 저희가 네. 지난번에 네네네. 이런 교차로에서 네. 서로 직진할 때 부닥치는 경우는 다뤄본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때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이번에도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이 네네네. 우회전하는 차량이 좀 더 혜택을 보나요? 일단 오른쪽 차량은 우선권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차량은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죠. 그렇죠. 아래에서 오는 차량은 직진 차량입니다. 네. 그러면 직진 차량이 좀 더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동시 진입했다고 가정을 하면 직진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적다.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시야가 넓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행거리가 더 높다. 이렇게 해서 기본 과실을 직진 차량이 40, 우회전하는 차량이 6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아래서 올라오는 직진 차량이 좀 더 유리한 거네요. 맞습니다. 직진 차량이 우선이다. 우회전하려면 직진 차량을 잘 보고 서행을 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도 주의하실 점은 기본적인 과실 비율은 4대 6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이 우회전하더라도 네. 먼저 우회전을 해서 직진 차량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다. 선진입하면 당연히 선진입한 차량을 뒤에서 직진 차량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서행을 하면서 그 차량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이라고 해서 과실이 많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직진 차량이 과실이 더 많은 겁니다. 이때는 직진 차량의 과실이 60,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4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반대로 바뀔 수 있네요. 반대로 바뀝니다. 네. 자, 그러면 네네네. 직진 차량이 이미 충분히 선진입한 경우인데 네네네. 우회전하는 차량이 네. 그걸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옆구리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한 10% 정도 가산이 돼가지고 직진 차량의 과실이 한 30,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7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선진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렇죠. 이미 차가 들어갔으면 우리는 충분히 그걸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행을 하면서 차가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사례는 이게 저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내가 차선이 직진 차선인 줄 알고 딱 서 있었어요. 근데 차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네? 근데 봤더니 좌회전 차선이야, 이게. 네. 그래서 나는 직진해야 되는데 좌회전 차선이 서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 나가야죠. 네. 나가야 되는데 직진 차선은 또 막 쌩쌩 와. 네. 막 오니까 이거 어떡하냐.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나가다가 직진 차선에 빵 맞췄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사실 직진 차량은 직진 차량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서 있는 차량은 사실 직진 차량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오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어요. 좌회전 하려고 하니까 거기 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차량의 과실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당연히 그런 거지. 차로를 변경하려는 이 차 과실이 100%이고 직진 차량 입장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온 차가 거의 고란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차선 자체가 좌회전 차선이니까 그러면 많은 차들이 서 있으면 저 차는 좌회전으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직진 차량 운전자의 입장인 거죠. 그렇다면 나는 직진 그대로 가는 거지. 저 차가 혹시나 튀어나올 줄 모른다 하면서 진행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좌회전 차선에 잘못 서 있는 차도 네. 고개를 이렇게 찔끔찔끔 내놓는데 네. 좀 이렇게 직진 차량도 너그럽게 그렇죠. 좀 양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만약에 마음은 이제 확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차 충분히 뒤에 이제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좀 멀리 있다라고 하면서 깜빡이 켜면서 찌끔찌끔 천천히 들어오면서 이제 사고가 났다.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게 100대 0 과실이 아니고 그 경우에는 진로 변경 사고에 가늠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근데 왜 100대 0이 나오냐면 이 좌회전 차선에 서 있다 보면 이거 틈이 날 때 과감하게 빨리 나가야 돼. 이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나오다가 이제 딱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0대 0이 나오죠. 맞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비보호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비보호라는 것은 우리가 직진 신호가 났을 때 네네.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보호해주진 않겠다. 상대방 신호를 지키면서 오는 차선에 유의하면서 좌회전을 해라라는 취지죠. 자, 이렇게 비보호 좌회전이 있는 경우는 보통 신호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나도 직진일 때 반대편에서도 직진이 온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러면 나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데 앞에서
직진으로 오다가 네. 딱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조금 경우의 수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서로 동시에 진입을 하거나 했다라고 하면 직진 차량이 당연히 우선이겠죠. 비보호 좌회전 차량보다. 이때는 직진 차량의 과실이 20%,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80%, 기본 과실이 8대2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비보호인데 보호 안 해주는 건데 그러면 보호 못 받으면 100대 빵 아닌가?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직진 차량의 입장에서도 저기서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예측이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교통사고는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에 있어서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쨌든 진입하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반대편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실을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직진 차량이 이미 상당히 선진입으로 교차로를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사고가 났어. 그 경우에는 사실 직진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봐야죠. 이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인 겁니다. 자, 그러면 네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 좌회전을 상당히 맞췄어요. 네네. 그래서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네. 직진 차량이 네. 좌회전하는 차량의 후방을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우리가 도로에서는 교차로에서는 뭐라고요?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보호 차량이지만 이미 상당히 맞췄다라고 하면 비보호 차량의 과실이 한 4, 직진 차량의 과실이 한 6 해서 직진 차량의 과실이 좀 더 많은 겁니다. 아무리 비보호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들어왔고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리고 회피할 수도 있다. 직진 차량이. 그렇다면 직진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맞습니다. 이게 직진 차량을 볼 때는 이미 비보호 차량이 내 앞에 들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호가 녹색이니까 나 그냥 가도 되겠지 하고 부딪힌 거잖아요. 사실 멈췄어야 됐는데 그 과실을 좀 더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멈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은 주의 의무 위반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과실 네. 비율들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항상 이야기하지만 교통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발생했을 때는 내 잘못이 얼마만큼인지를 정확히 따져보고 피해를 입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